그리고 그 돈과 별도로 대표님께서 수수료를 3년 동안 받으시는데 3년 동안 얼마를 드리냐면 1억 이상을 드립니다. 법인은 법인대로 원금 만들고 대표는 별도로 또 1억 이상을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런 제도가 나왔으니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게 보험사 수수료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에요. 경영인 정기보험인데 이제 월납 1,000만 원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수료를 갖다 얼마 주 드리냐면 이렇게 3년 동안 드리는데 1억 3천 원, 1억 3천 대표님께. 요거는 법인저축은 4년에 원금돼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이것을 뺏어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법인은 원금대로 원금 만들고 대표님은 1억 3천 원 또 매달 이렇게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제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샘플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삼성생명의 1회차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빠졌다.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그러면 대표님께서 1억 3천을 받으시는데 1억 3천의 절반이면 6, 7천 되잖아요. 그거를 1차 년도에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드렸어요. 1,000만 원 빠지자마자 그냥 6천만 원을 먼저 드렸네. 1차 월. 그 다음 달에.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1차 년도에 6, 7천을 드리고 나머지 2년 동안 나머지 6, 7천을 드려서 1억 3천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매달 수수료 나갑니다. 대표님 1억 3천 받으시는데 1차 년도에 절반을 드리고 나머지 2년 동안 나머지 절반 드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1억 3천 받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샘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한생명의 경영인 정기보험 빠졌다. 1,000만 원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이번에는 다음 달에 빠지자마자 다음 달에 한 3천 정도 수수료 받으셨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년도는 절반 정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년 동안 이렇게 7천을 드리려면 첫 달 3천 들었으니까 나머지 12개월 동안 360만 원씩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7천을 맞춰주는 거예요. 1차 년도 절반.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에 나머지 6, 7천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2차 년도도 매달 나와. 근데 3차 년도는 하나도 안 나오네? 이거는 3차 년도는 매달 드리는 게 아니고 13차월, 37차월에 요 1년 동안 드릴 수수료를 한꺼번에 이렇게 3천 원 가까이 드려서 1억 3천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은 6, 7천 절반 주고 나머지 2년 동안에 또 6, 7천 절반을 줘서 1억 3천을 주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달 빨리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이 있지만 이거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께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신용평가를 해서 첫 달에 얼마 정도 내려줄까 심사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대표님 3천 정도 받아가세요. 그리고 3년 동안 주는 수수료는 1억 3천이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천을 받으면 뒤에 좀 덜 나오고 적게 받으면 많이 나와서 똑같이 1억 3천 맞춰주는 거니까 그냥 1억 3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요? 경영인 정기보험은 어느 보험사 있나요? 다 경영인 정기보험인데 그러니까 매트라이프, 하나, 삼성, 프루덴셜, 동부, 농협, KB의 신한 그러니까 여기 뭐 미래에셋 이거 다 경영업이 다 있네요. 자, 그런데 설계사한테 주는 수수료가 이거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잘 보세요. 내가 한 가지 제가 같은 게 있네요. 자, 보통 그러면 이 돈을 왜 주냐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보험을 가입하시면 설계사 수당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럼 어느 정도 월납 1,000만 원이면 월납 기준에 보통 10배 정도 줘요. 그럼 얼마죠? 1억 기준이에요. 그래서 설계사를 그래서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당이 너무 세기 때문에 월납 1,000만 원짜리 이렇게 가입시키면 나한테 1억이 나와. 근데 그 1억을 딱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3년 동안 나눠줘요. 이유가 뭐죠? 보험료 납입이 유지가 돼야만 계속 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매트라이프는 얼마 줄까? 월납 1,000만 원 하면 1억 줘요. 1억. 근데 KTB는 8천 정도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8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천에서 1억이 아니고 1억 3천이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8천에서 1억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1억 3천을 줄 수가 있을까? 설계사한테. 자, 이 설계사 수수료가 8천에서 1억밖에 안 될지라도 이번에 이제 보험사 지원금으로 보통 설계사 위에 또 누가 있죠? 팀장이 있죠. 팀장 위에 누가 있어요? 지점장이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죠? 본부장이 있고 단장이 있고 또 보험사가 또 가져가잖아요. 그 돈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모아서 지원해 주겠다. 이해됐습니까? 이번에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사 지원금이 무려 4, 5천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1억 3천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제도죠. 자,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잠깐 들어보셨지만 이제 한 가지는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설계사가 받을 수당을 대표님께서 받으시고 또 지원금까지 받는 거죠. 그럼 설계사 받을 것을 대표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수령하시려면 반드시 대표님께서 설계사 자격 코드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합격하시는데 시험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시험이 너무 쉽습니다. 이거 서울은 구로나 종로에서 저희가 시험 신청을 해드리고요. 전라도는 광주광역시의 KDB 생명빌딩에 모여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접수해드리면 여기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 대표님께서 하시겠다. 법인은 법인대로 원금 내고 1억 3천을 또 받으시니까 한번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신청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단 대표님께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그리고 이게 운전면허 시험 수준에서 하시면 돼요. 운전면허 시험이 몇 점 만점이죠? 60점만 넣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똑같이 이것도 100점 만점 60점만 넣으면 다 합격입니다. 이거를 문제집하고 공부하실 교재 다 드릴 거고요. 공부하는 요령까지 알려드리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합격시켜 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공부하시면은 다른 사람은 하루는 되고 보통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 하신 분도 한 2, 3일 정도면 집중해서 공부하신다면 다 합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대표님도 위너고 법인도 위너인 제도예요. 어떻게 대표님이 왜 위너가 되지? 자, 어떤 대표님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야, 나는 1억 3천을 받으면 세금 보나마나 절반 이상 뜯길 텐데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세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대표님께서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법인 통장에서 매달 대표님께 월급이 나오죠. 또 보너스도 나오죠. 그래서 월급과 상여가 나오는데 그게 세금으로 어디로 잡히면 근로소득세로 잡힙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1년 동안 법인을 잘 경영하시고 나서 이게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배당으로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당으로 가져온 소득은 세금을 뭐로 내는 거죠? 배당소득세로 합니다. 대표님께서 법인을 운영하실 때는 딱 세금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로소득세, 또 하나 뭐죠? 배당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사 이거는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소득입니다. 설계사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요. 사업소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표님은 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해서 1년에 그게 내가 10억 정도가 넘어서 세금을 국가에 5억 정도 바치고 건강보험료까지 따지면 6억 정도를 바치고 있는데 나는 4억밖에 못 챙기는데 이것도 똑같이 1억 3천 받으면 6, 7천 뜯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따로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에 1억 3천이 다 합산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설계사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직전 연도에 7,500만 원이 초과가 안 되면 그러면 사업소득이 7,500만 원 초과가 안 되면 앞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과 전혀 관계없이 그게 10억이 넘더라도 사업소득이 7,500만 원이 초과가 안 되면 그러면 경비율을 국가에서 그거 1억에 대해서 내가 7,500 정도는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설계사 코드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아마 3.3% 원천 수대고 그리고 가져가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많아봤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나가더라도 1억이씩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대표님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법인 돈 빼려면 세금 무서워서 그동안 못 뺐는데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그래서 1억 2천 정도 최소 1억 2천 정도 그냥 가져가시니까 위너. 세금 빼고도. 그리고 법인은 왜 위너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이게 4년에 원금 낸다고 했어요. 4년에 원금 내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저축이에요. 자,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요거는 여기 보시니까 해지환급이라고 있어요. 4년 뒤에 해지하잖아요. 자, 그동안 보험료 납부했어요. 신한생명에. 자, 그럼 내가 4년 뒤에 해지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 합산해서 그것의 80%가 돌아옵니다. 해지환급 평균 80%가. 그럼 나머지 20% 손해 아니냐? 아닙니다. 이 보험은 유일하게 납입보험료 전액이 국가에서 이 보험만 그래요. 다른 건 안 돼요. 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라고 해서 이 보험만큼은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법인세 절감을 해줍니다. 이게 비용 인정을 다 받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법인세 보통 20%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4년이면 월납 1,000만 원씩 하면 4년이면 얼마죠? 총액이? 1,000만 원씩 4년 동안 48개월 되면 4억 8천 내신 겁니다. 맞나요? 4억 8천 내신 거에
20%가 세금이 안 나가니까 그거만 해도 1억이 법인 통장에서 세금 낼 돈이 1억이 안 나오고 쌓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보험사에 해지 요청하면 4년 뒤에 내가 낸 보험료 총액의 80%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3억 8천 나왔습니다. 4억 8천 그동안 4년 동안 냈는데 해지하니까 3억 8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80%니까. 그 3억 8천 들어오고 거기다 세금 안 나간 게 1억이니까 4억 8천입니다. 법인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임원급들 퇴직금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듭니다. 이 수수료 없이도 그냥 드는 거예요. 저축하면. 근데 이번에 제도는 이 수수료까지 1억 이상이 나오는 1억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한번 설명 다 드려볼게요. 자, 4년 됐을 때 이게 신한생명의 CEO 정기범위인데 4년에 해지했어요. 그때 얼마 들어와요? 이건 79%밖에 안 되잖아. 아까 80%라면서. 이거는 대표님께서 50세에 가입하셨으니까. 이게 40세 대표님이 가입하시면 4년 뒤에 82%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8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법인세 20%가 세금이 안 나가요. 나이통장 전액이 돼서. 그래서 이게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국가에서 이 보험은 전액에 대해서 비용 인정해주는 거 맞아?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일본에 도입된 보험인데 이 정기보험이 전부냐 일부냐 비용 인정을 그 논란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 이 4년 전에 대법원 판결로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경영정기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다르다. 이건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분리시켜라. 그래서 나이보험료 일부간의 전액을 합법적으로 비용 인정을 해줘라. 이게 판결이 난 보험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파란 게 대표님 법인에서 내는 보험료예요. 매달 나가잖아요.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험이라는 게 중간에 처음에 해지하면 원금 조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원금이 넘어서는 시점이 생기면서 이게 계속 늘어나요. 이게 일반 보험은.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요. 원금이 넘어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90세 만기예요. 90세 만기인데 나중에 90세 만기가 되면 빵이 돼요. 만기 환금. 이 찾을 수 있는 보험료를 저축보험료라고 해요. 이 찾을 수 있는 보험. 저축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원금 넘어서 올라가다가 만기까지 가면 빵이 되니까 이 만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금 넘어섰을 때부터 해지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가입해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만기 환급금이 빵이기 때문에 저축보험료 빵으로 보험료 납입증명서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0%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법인 대표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한생명의 지점장한테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연말에 떼주세요. 우리 비용 인정 받게 그러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떼주는데 거기에 저축보험료 빵으로 발행돼서 나와. 이 보험료 납입증명서. 그러면 이용하시는 기장세무사한테 이 증명서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100% 비용 인정. 기장세무사가 더 잘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보험은 안 돼. 이 경영정기보험만 이렇게 만들어놨어. 비용 인정 받으라고.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 당기순이익 2억에서 200억 사이는 지금 20%고 2억이 안 된다고 당기순이익이 앞으로 2억 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0%니까 4년 동안 1,000만 원씩 4억 8천 냈다. 그럼 4억 8천 전액이 됐어요. 일부가 전액이 돼서 20%가 법인세가 세금이 안 나가니까 1억이 세금이 안 나오고 법인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4년 뒤에 해지하면은 4억 8천 전액이 돼서 80%니까 3억 8천이 들어와. 그럼 이것만 해도 원금이야. 이것만 해도.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아까 1억 3천을 받으시는데 세금 때도 1억 2천 이상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떤 법인 대표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보험사에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전화하세요. 신한생명에 따라서 자 내가 해지했을 때 환급금 받는 게 지금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약관 대출이 어느 정도 나와? 그러면 해지 환급의 70%가 약관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1억 3천은 또 별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나입한 보험료를 갖다가 일부를 갖다가 대출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또 별도로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시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4년이면 법인은 원금 내는 부분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돈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찾을 수도 쓸 수도 있어. 그리고 1억 3천은 또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대표님은 세금 걱정 없이 한 1억 2천 이상을 받아. 거기다 법인은 법인대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묶여 있는 것도 아니야. 거기다 보장은 공짜로 받아. 보장이 왜 필요하냐고요?
보장은 자 이거 보장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모집인 코드 설계사들은 사업소득을 분류가 된다고 여기 사업소득 있잖아. 사업소득 분류가 돼 보험 모집이. 그리고 직전 연도에 7,500만 원이 초과가 안 됐다 사업소득이. 그러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보험 모집인 설계사 코드는 이 7,000을 1년 동안 받으면 그래서 7,500이 500 이상을 첫 1년 차에 안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7,500 밑으로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7,500이 초과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1호 3천 중에 7,500이 초과돼서 먼저 주지 않아. 1년 차에. 이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7,500이 초과 안 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준다면 요 중에서 4천만 원까지는 70% 경비 인정 해줄게. 그리고 나머지 3천은 68% 경비 인정 해줄게. 평균 75%가 경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세금 없이 그냥 1억 이상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보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요 산재법 적용이 있다고요? 보장에. 그러니까 나는 걱정 안 하신다고요? 잘못하신 겁니다. 법인회에서는 대표님께서 보통 가족 구성원들이 주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 비상장주택자 특성입니다.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보통 주주면서 또 하나 임원이잖아요. 이사하고 감사를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따로 채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임원급들은 이사 감사는 이 산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직원에게만 적용돼요. 그럼 보장은 따로 준비해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대표님 임원이니까 보장은 따로 준비해야 되고 산재 적용이 안 되니까 따로 보장을 준비하셔야죠. 이건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산 가치가 35억인 대표님께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가족들이 빚을 져. 법인 대표님들은 가족들이 빚을 지게 하면 안 되죠. 법인 운영한다고 해서. 자, 왜 그런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표님이 돌아가시니까 언제 돌아가신 것을 알고서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우리 압박을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상속세, 국가에서 또 이제 상속세를 때리는데 현금을 내라 그래요. 그 얼마 되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있겠죠. 그게 뭐 법인의 공장도 있고 또 땅도 있으니까 그거 감정평가에서 그거보다 조금 세금이 나올 거니까 우리는 건지는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할 거 없습니다. 한 명에서 합자 다 똑같이 이런 회사들은 상속세 기준이 감정평가 기준이 아니고 주식가치를 따져요. 주식가치. 과세관청에서 계산하는 주식가치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 뭐 순손이 순자산 따지는 거 있는데 그 복잡하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하니까 자산 가치가 35억이잖아. 자산이 뭐죠?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 부채까지 합산하는 건데. 근데 그거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니까 어이가 없는 거잖아. 부채는 은행에 빌린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 기준으로 세금이 나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인데 자산 가치가 35억이면 35억 원 자산 가치에 보통 많게는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세금이 나와. 그러면 작게 3분의 1이 나오더라도 10억 정도의 세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되잖아. 근데 법인 통장에 현금 10억 싸놓고 사업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대표님 돌아가시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현금 마련이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기업 가치의 절반도 안 되게 금매를 하게 되고 가족들은 그 세금 내고도 모자라서 나머지 또 부채를 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것이 현재 법인의 실정이다. 그럼 보장은 뭔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아셨죠? 이 사망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3개월에 3천만 원 보험료 나입했네요. 그럼 월납 1,000만 원이죠. 월납 1,000만 원 기준에서 보통 10억 정도 나오는데 이 대표님은 19억이 나왔어. 사망보장금이 20억 가까이 나왔어. 이유가 뭐지? 42세니까 젊어. 가입 당시에 42세면 되게 젊어요.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더 줄게. 이해됐습니까? 보험사에서. 또 이분이 여자분이야. 대표님이. 여자는 남자보다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더 줄게. 이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10억 나올 걸 20억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보장의 보장. 보장을 든든하게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럼 대표님은 1호 3천 거의 세금 안 뜯기고 가져가니까 위너야. 법인은 법인대로 위너야. 이게 그 원금이 되니까. 또 그 돈 빼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보장은 공짜로 받아. 그래서 이 수수료 없이도 법인 운영하신 법인 대표님이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임원들 퇴직금 정도로 어차피 원금 될 거니까 그리고 보장 받으니까 이 두 가지만 갖고도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 경영자님 한 직권 하나씩 가입했어요. 많게는 2, 3천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만 혜택이 있는 거냐? 아니요, 또 있어요. 뭐죠? 주가 조절을 해줘. 이게 상장 회사가 아니고 비상장 회사잖아. 상장 회사는 코스닥 코스피니까 증권거래소 실시간에 주식 가치가 변동이 되잖아. 실시간에 매매가 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커지는 것이 좋은 게 상장 회사지만 비상장 주식회사는 빚 좋은 회사고요. 그 주식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뭔지 아세요? 결국 세금 덩어리예요. 주가 높아지면 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조절 먼 훗날 얘기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젊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영원히 법인 운영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자녀들한테 가업승계로 주식을 주셔야 될 텐데 주식 이동할 때 주식가치가 엄청 커진 상태에서 주식 이동하면요 세금으로 절반 이상 뜯깁니다. 대한민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불로소득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뜯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경영정기 보면 그래서 나온 거구나. 이게 100% 비용 처리가는 유일한 거. 거기다 법인세 절감 20% 받죠. 퇴직금 마련 용도로 쓰였죠. 주가 조절까지 있네. 그래서 잉여금 잉여금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컨설팅 보시니까. 잉여금을 줄여서 주가 조절해주는 이 기능까지 있더라. 이게 큽니다. 자, 이게 뭔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이제 법인 운영하시면서 재무제표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뭐죠? 옛날 대차제표, 지금 재무상태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차고. 손익계산서는 1년에 한 번씩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중에서 직원들 급여나 대표님 급여 같은 거 판관비 이게 많이 나가죠. 이거 빼면 이게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야. 그리고 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가감하면 세금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세금 빼고 나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요. 이 당기 순이익이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면 이게 순손익이야. 순손익이 엄청 커지는 거죠. 이게 이 3년치 가중평균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주총을 열어가지고 배당으로 빼는데 배당 빼고서 나머지가 잉여금으로 쌓여. 이게 쌓이기 때문에 이 순자산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세관청에서는 이걸 유심히 봐요. 유심히 봐가지고 매년 순자산이 커지고 있구나. 순손익도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요거의 60%, 40%, 요거의 60% 평균돼서 이 주식가치 매입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세금을 뜯어가려고 과세관청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할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잉여금 쌓이는 게 겪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줄여야 되는데 자, 그거 좀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세금을 이렇게 뜯기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가져간다고? 맞습니다.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설계사건 설계사건들은 직전 연도에 7,500이 초과가 안 됐다. 사업소득이 7,500이 초과가 안 됐다. 그러면 요 기준 4,000까지는 70%, 4,000 초과 68%, 평균 75% 비용 정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400이 과세 표준에 그냥 합산되면 세금이 엄청 나올 텐데 이거를 설계사 기준으로 단순 경비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5,400이 경비로 빠져 비용을 인정해 준다. 국가에서 설계사는. 그러니까 이것만 바뀌어 잡혀. 이게 7,400이 잡히면 세금 엄청 뜯길 텐데 이것만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납부세액에서 누진공제하고 지방세 누진공제를 빼버리면 사실 세금 낼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1억 3천에 많이 내봐서 1,000만 원. 나머지 1억 2천에 대표 가져가시죠. 자, 이런 제도가 나왔으니까 법인의 경영정기 보면 법인 운영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저축해야 돼. 원금이 돼. 3년에. 보장 공짜로 받아. 10억, 20억 준비해야 돼. 거기다 이제 앞으로 세금이 발생될 거. 뭐죠? 먼 훗날이 아니 금방 10년, 20년 지나가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가업승계할 때 주식을 줘야 될 텐데 그때 세금 엄청 뜯겨요. 그걸 미리 엄청 뜯기지 않도록 순자산 순전을 조절을 해서 이게 주식가치가 엄청 커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 3년 동안에 보통 4억 정도 저수한다고 합니다. 올라 1,000만 원 받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수범으로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법인 운영에 많이 힘들지? 요거 정도 하나 허락해 줄 테니까 이거 해보세요. 허용한 보험이에요. 근데 요번 제도는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1억 3천을 갖다가 대표님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대표님 한번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고요. 네.